안 돼. 이러면 안 돼. 42세 노진숙은 숨을 삼켰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이불 밖으로 드러난 29세 의부사들 이원준의 모습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당연한 아침 발기. 그러나 그 모습은 그녀의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고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강렬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재빨리 문을 닫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당연한 거야. 스스로를 거듭 타이르며 부엌으로 향했지만 그의 잠든 모습과 그로 인해 촉발된 내면의 격정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진숙은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깊은 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희미한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고 제 몸은 알 수 없는 열기와 함께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이성과 본능, 죄책감과 억누를 수 없는 욕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금기의 위태로운 선으로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노진숙, 올해 42살입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속에는 남들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파란만장한 사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5년 전 저는 이두식 대표님과의 재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두식 대표님은 명망 있는 건설회사의 대표셨고 저는 그 회사에서 전무이사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아 그의 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저보다 16살이나 많은 58세였지만 1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부인을 잃고 깊은 슬픔과 외로움에 잠겨있던 그의 모습은 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 연민은 단순한 동정을 넘어 점차 그를 향한 애틋한 감정으로 발전했고 결국 그의 곁을 지키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제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두식 대표님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아들 이원준이 있었습니다. 당시 원준은 24살이었고 저는 37살이었습니다. 어리다면 어리고 청년이라기엔 이미 훌쩍 자라 성숙한 매력을 풍기는 나이였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남편의 아들, 법적으로 맺어진 의부사들 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전 저는 비혼주의는 아니었지만 결혼에 대한 특별한 기대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오로지 일에만 매진하며 살아왔던 터라 늦은 나이에 가정을 꾸린다는 것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낯설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역할극을 시작하는 배우처럼 저는 새엄마라는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제 자리를 찾아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3개월 전 이두식 대표님은 폐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에게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상실이라는 깊은 슬픔이었고 원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를 잃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지붕 아래 단둘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고 그 넓은 집은 그의 부재로 인해 더욱더 텅 비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은 점차 외로움이라는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그저 남편의 아들 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원준이에게 저는 아버지의 아내, 새엄마였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가족이었고 정서적으로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줘야 할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벅찼지만 동시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두 사람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어색하고 미묘한 동거는 서로에게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동시에 의존성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원준이의 방문을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에 이끌려 무심코 방문을 살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원준이의 모습은 마치 번개처럼 제 심장을 강타하며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살짝 드러난 그의 탄탄한 몸과 젊은 남자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아침 발기. 그 장면은 마치 뜨거운 불길처럼 제 심장을 삼켜버렸고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어떤 감각들을 격렬하게 깨우는 듯 했습니다. 재빨리 문을 닫았지만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요동쳤고 머릿속에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라는 이성이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그 장면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고 그 잔상은 제 정신을 온통 지배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인기척이나 미세한 움직임에도 귀가 쫑긋 섰고 제 몸은 알 수 없는 열기와 함께 스스로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은 길고 외로웠으며 죄책감과 동시에 솟아나는 묘한 욕망 사이에서 저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42세의 저는 여전히 젊고 여성으로서의 성적 욕정이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 있는 남자는 단순한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의 아들이자 제가 엄마라는 호칭을 들어야 할 의부사들. 그는 명백히 금기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공허함은 이성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고 우리 둘은 서로에게 알 수 없는 미묘한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끌림은 마치 자석처럼 강력했고 거부할 수 없는 본능처럼 우리의 의지를 압도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 같은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며 서로의 존재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원준이 역시 29세의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로서 저와 마찬가지로 욕정이 가득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사이였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맺어진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인연은 우리를 더욱 가깝고 은밀한 관계로 묶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조심스러웠고 혹시라도 금단의 선을 넘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적막한 밤, 서로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조차도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마주하는 시선 속에는 이미 많은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솟아나는 기대감, 그리고 서로에게 향하는 억누를 수 없는 본능적인 끌림이 공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뒤척이다가 문득 원준이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문틈 사이로 그의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원준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느껴지는 그의 젊고 건강한 기운.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잠든 채로 발기되어 있는 그의 소중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안에서 솟아나는 억누를 수 없는 욕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성과 양심은 이미 마비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원준이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그를 덮쳤습니다. 놀랍게도 원준이는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받아들이려는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당황스러움보다는 저와 같은 욕망과 어쩌면 저를 기다려왔다는 듯한 미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금기의 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원준이의 크고 단단한 소중이가 제 안으로 들어온 순간 저는 마치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 전에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뜨거운, 그리고 모든 것을 불태울 것 같은 격정적인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너무나 좋았고 행복했으며 마치 꿈속의 환상을 현실에서 경험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밤새도록 열정적인 육체적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밤은 저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막을 올리는 밤이었습니다. 그 밤을 기점으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관계에 갇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엄마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명백한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우리의 관계는 육체적인 사랑을 넘어 정신적인 사랑으로 더욱 깊이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우리는 점차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굳건히 묶여갔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사회의 통념, 주변의 비난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서로의 존재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확신을 얻었고, 이 사랑이 옳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꿈처럼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경이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준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두려움과 함께 엄청난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혹시나 세상의 질타를 받지는 않을까,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원준이의 따뜻한 눈빛과 굳건한 지지는 저에게 헤아릴 수 없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아빠로서, 저의 연인으로서 저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이 아이를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지켜나가기로, 함께 행복하게 키워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는 건강하고 소중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나이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원준이는 아버지의 건설 회사를 물려받아 젊은 CEO로서 뛰어난 경영 능력을 발휘하며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아내로서 그의 곁에서 회사를 함께 키워나가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외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기적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어떻든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생명을 함께 키워나가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금기를 넘어선 관계가 아닌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준이와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쩌면 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혹은 편견에 가득 찬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진실하고 순수하며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이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가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평범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는 어떤 가족보다도 깊고 단단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시간과 편견을 넘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세상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는 우리의 사랑의 증거이자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희망입니다. 매일 아침 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저는 무한한 행복과 감사를 느낍니다. 원준이는 저에게 남편이자 연인, 그리고 최고의 친구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저의 세상은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끝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며 어떤 역경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갈망, 그리고 진정한 유대감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이 어우러져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넘어선 깊은 영혼의 교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헤아리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우리는 진정한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아마도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온전히 당사자들의 몫이다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앞으로도 우리만의 행복한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가슴 벅찬 클라이맥스, 그리고 따뜻한 해피엔딩.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원준이와 함께 남은 모든 페이지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금기를 넘어선 모험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세상의 어떤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따르는 용기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은 또 다른 생명에게 영감을 주며 끊임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덧붙여,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욕망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과 안식처가 되어 주었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진숙은 다시 홀로 남겨질 위기에 처했고, 원준 또한 아버지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잃고 세상에 홀로 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상실감과 공허함은 두 사람을 서로에게 더욱 간절히 이끌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체적인 끌림은 하나의 통로가 되었을 뿐, 그 너머에는 서로의 존재를 갈구하는 깊은 정신적 교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원준에게서 잃어버린 안정감과 활력을, 원준은 진숙에게서 어머니와 같은 따스함과 연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열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이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금기를 넘어선 복잡하고도 섬세한 유대감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만 그 안에는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연결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이 아니라 상실 속에서 피어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금지된 사랑을 넘어 인간의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그것이 가져다주는 행복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재단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이끌림이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사랑을 만들어가며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사랑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 만나 서로를 통해 완전해지는 과정.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랑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편견을 넘어 오직 두 사람만이 아는 깊은 만족과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며 내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진숙과 원준의 삶은 하나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 오랫동안 회자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정의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세상에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채워주는 진정한 결합이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그 선물은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빛나는 별이자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피어난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사랑은 세상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숙과 원준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삶의 의미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으며 그들의 관계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동반자이자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는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자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형태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운명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밝은 빛이자 가장 따뜻한 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며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기쁨이자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소울메이트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정한 유대감이며 그 유대감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존재이며 그들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